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차 전지 최고점에 팔았다. 여러 명 살렸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진행의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드디어 그 기세가 좀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장 간략하게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예, 어저께 2차 전지 최고점에 팔고 났는데 딱 1시간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기사회생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어제의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혀간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할 종목들 함께 살피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댓글창에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어저께는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다행이었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데요. 그동안 2차 전지를 7월 3일 날 저희가 눌림목에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7월 3일 날 사가지고 어저께 10시 49분에 제가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무조건 다 팔아라. 2차 전지 관련 종목 전부 다 팔아라. 예, 공통 여러분께 문자를 드렸었는데 사실 거기서 10시 49분에 문자를 드렸는데 12시 넘어 1시쯤 되면서부터 급락을 시작해서 10% 이상 빠졌고 오늘도 10% 이상 빠지면서 도합 20% 넘는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매수하는 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청산하고 팔아먹는 거는 예술이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오죽하면 단톡방에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앞으로 아티스트라고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단톡방에 계신 분은 2차 전지가 가장 최고점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안 팔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길래 안 됩니다. 파시라고 이야기해도 고집 부리는 분 계시길래 그러면은 선생님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말씀대로 하신 분은 최고점 팔고서 가장 좋은 웃을 수 있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은 저는 조금 반등했다가 빠질 줄 알았더니 반도체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계속 랠리를 할 수 있는 장이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서 시장을 오늘 면밀하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미리미리 좀 예견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아티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
별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상담 접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스코테 오스코테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56,000원에 20%입니다. 네, 56,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31,300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티스트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요. 지금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항상 보실 때 시청자님 그 시장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얘가 앞전 차트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얘가 밑에서 여기 1,200원대부터 올라오면서 69,000원까지 올라오는 고점을 형성하는데 과정 네. 안에 파동을 보시면 하나, 눌림, 둘, 눌림, 셋.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올라가는 파동을 이걸 1파라고 얘기하고요. 2파가 눌림이고 3파 상승, 4파 눌림, 마지막 5파 상승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5파의 시세가 끝난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5파가 끝난 종목은 눌림목에 단타하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선수 영역이고 일반인은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얘가 내려갈 때 한 번 눌렸다가 반등, 다시 한번 눌렀다가 반등. 보통은 요쯤 돼야 저점이 형성된다고 봐서 지금 얘가 우리가 계속해서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일단 추세대는 깨진 종목이라서 글쎄 이 종목을 내가 길게 봐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반등을 할 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돈 5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한 호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드리고 싶고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종목인데 사실 이 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한양행이랑 연결되어 있는 네. 그 뭐라 그러죠? 예. 유한양행이랑 그 제휴되어 있는 뭐죠? 로열티요. 로열티를 받는 네. 게 만약에 유한양행에서 3천억 정도를 받게 되면은 오스코텍이 한 2천억 정도 받게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게 아마 2, 3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반토막 난 상태, 반토막보다 더 된 걸 버티신 상태라면 네. 저라면 그냥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견뎌보면서 시간을 좀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쯤 되면 아마 그 가격대에 올라올 테니 시간이 최소한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종목은 사실 다음부터는 바이오 관련 종목을 안 사셨으면 좋겠고 기간이 되신다면 좀 오랜 동안 견디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호재가 없고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면 저도 자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그 라이센스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13% 올랐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폭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자르고 싶다 4만 원 정도에서 힘들어하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가 근처 5만 원 초반 중반 정도까지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중에 다른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규 매수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고 물리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종목 보면서 야 올라갈 수 있대 그러면서 지금 따라가서 사시는 분들은 저는 반대입니다. 물리신 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 배수도 안 됩니까? 예. 하시려면 밑에서 2만 원 초반에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네. 지금 주당 10,000원 이상 올랐는데 샀다가 또 물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원래 사는 건 내려올 때 싸게 조정 나올 때 사는 것이지 올라갈 때 불타기 하다시 따라가는 건 초반에 박스 돌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22,000원짜리가 박스권 여기 상단인데 얘가 22,000원 돌파할 때 이때 물량을 잡았으면 괜찮습니다. 또한 얘가 25,000원 돌파될 때 이때 샀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지금 돌파는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까? 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20%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가 네. 현금이 80%가 있다면 저라면 견딜 것 같고 이것저것 물려 있는데 그중에 20%인 거면은 그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스코텍 상담 정리를 해보자면 성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승훈 감독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독방으로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DX고요. 네. 매수가 이- 어떻게 되시죠? 38,300원인데요. 네. 어제 매수를 했어요. 아, 어제 들어가셨구나. 비중은 어제 어떻게 되세요? 보니까 포스코 DX가 뭐 4만 5천 몇백 원까지만 가고 그러더라고요. 상한가 거의 갔고 그러는데 네. 관심 있게 보긴 봤는데 그래서 좀 갑자기 오후에 요동을 치면서 떨어지길래 맞아요.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서는 38,300원인 가지고서는 그 집중 매수를 해버렸죠. 네.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어제 종가를 보니까 떨어졌는데다가 오늘 종가도 7천 얼마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10,000원 이상이 떨어지니까 겁이 나가지고서 이거를 손절을 하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 방송도 그렇고 오늘 신문도 보니까 뭐 2차 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불안해가지고서 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빠르게 좀 한번 전문가님한테 진단을 여쭤봐야지 안 해보도록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바로 그래가지고 상담 좀 전화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네네. 전문가님, 포스코 DX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멘트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10시 49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모조리 한 주도 남기지 말고 팔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10분 봉을 잠깐 보시면요. 어저께 제가 10시 49분 정도에 드렸는데 여기쯤입니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팔 수 있는 시간을 한 2시간 가까이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점심 때 못 보신 분들도 얼마든지 팔 수 있었는데 저희가 다 팔고 나가서 꼭지다 무조건 다 팔아라 이야기했는데 그 꼭지 멘트를 못 받으시고 그냥 이걸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기 난감한 게 꼭지라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 팔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꼭지의 물량을 받으신 분 같아요. 근데 그나마 비중이 25%라 다행인데 문제는 자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부터 치게 되면 얘가 5,000원대 종목이 지금 45,000원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거의 10배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주식은 바닥에서 내가 2배 정도 갔다가 주저앉을 때 눌림에 사거나 아니면 2배를 눌렀다가 돌파할 때 그때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2배 이상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따라가시게 되면 리스크가 늘 생겨요. 근데 이미 9배 이상의 시세가 난 종목을 고점에서 비중을 실어버려서 손해봤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되면 참 난감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얘는 한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주저앉아야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절 타이밍을 사실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물어보셨으면 당장 자르시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어제 들어간 단가에서부터 한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2만 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 내려와서 한 2-3달, 서너 달 횡보를 하고 나야 다시 올라갈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보고 포스코 관계사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짧으면 한두 달, 길으면 서너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가격과 기간이 함께 조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랫동안 버텨서 내가 몇 년 버틸 거야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예, 길게 보면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좀 이렇게 순환매가 가능하신 현금이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잘라놓고 저점 잡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한 2-3개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견딜 여력이 되고 다른 내가 현금이 여유가 25% 비중이면 75%가 현금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순환매하면서 내가 수익을 좀 내고 잊어버리고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2-3개월 뒤에 얘가 조정이 좀 나온 뒤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의 특징을 잠깐 보십시오. 얘는 시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기어요. 그러면 대충 시간이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의 기간 동안 보시면 고점이 2만 원인데 얘가 내려왔던 지금 저점을 보시면 얼마까지 눌리게 되냐면은 11,000원이에요.
그러면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50% 지점까지 와야만 조정이 되돌리든 말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최악은 15,000원, 좀 양호하게 움직이면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줘야 반등을 시도하든 말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그 세월의 풍파와 스트레스를 견딜 거냐, 잘라놓고 저점 확인하고 나서 저점에서 비중 한 50% 잡아서 끌고 올라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안 하고는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실 부분인데 저한테 만약에 이거를 들고 있는 게 맞겠냐라고 물으면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을 만나봤는데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가격과 이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이 LNF입니다. 매수가가 27만 8천 원에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LNF 종가 살펴보니까 오늘 23만 9천 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9% 이상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LNF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 게 전부 다 2차 전지네요. 네, 제가 어저께 최고점에 청산하시고 쳐다보지 마시라고 한 종목들에 사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전부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뭐 신뢰하시는 분들은 따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겠지 않으신 분들께서 지금 이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월 3일 날 2차 전지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버텼어요. 반을 팔고 반을 버티고 있다가 어저께 10시 49분에 한 주도 남기지 말고 팔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모든 게 다 2차 전지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지금 팔고 나가서 떨어지는 이제 이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어떤 종목은 20%, 어떤 종목은 30%, 어떤 종목은 40% 떨어졌지만 장대 음봉 이제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견딜 거냐 말 거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저라면은 당연히 손절을 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들이 있으시고 가격대가 있으시니까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게 왜냐하면 한두 달, 두세 달 보면은 더 떨어질 거고 고생할 건데 얘가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는 우리가 몇 년을 놓고 바라보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떨어질 때마다 더 사서 내가 모아놨다가 2차 전지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한 번 더 붐이 이를 때 그때 팔고 나오시면 손해는 안 날 겁니다. 지금 꼭지에 물리신 분들도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몇 달 거냥 한 2, 3개월, 3, 4개월 동안 내가 천천히 더 사겠다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단기간에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물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손절치고 저점 잡힐 때까지 기다리셔라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이고 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떨어지면 더 살 거야라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상담 내용이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단기간에. 이제는 이런 상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자 상담 주셨고요. 종목명이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가 47,0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현재 35,2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를 이탈한 모습이고요. 오늘 또 종가 기준으로도 6%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2분기 실적도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월봉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4,080원에서부터 11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30배 정도 오른 거예요. 2019년도부터 30배 가량이 오른 종목이고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 얘는 고점 대비 한 4분의 1 토박 정도 나 있는데 차트의 월봉 모양새만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얘가 올라갔다가 주저앉아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횡보하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얘가 다시 상방으로 돌리기까지는 저는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 돼야 돌아 올릴 거라고 보여지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를 버티신다고 한다면은 올라오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떨어진 뒤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딱히 손절을 해서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얘가 운이 좋으면 올해 연말 쪽 안쪽에 5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더 사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모든 종목을 다 알진 않아요. 저는 주로 대형 종목하고 ETF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이 회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고 괜찮은 회사고 전망이 좋은 섹터에 속해 있다라고 판단을 만약에 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라면은 3만 원부터 2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들은 비중을 조금 더 잡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모양새가 이제 슬슬 태동을 하려고 폼을 잡는 거라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 보이고 다만 내려가는 폭이 정확하게 보면 한 3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사기보다는 내려올 때 사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비중은 한 20, 30% 정도 맞춰 놓으셨다가 올라오면은 한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쯤 올라오면 다 팔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주식을 사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돌아 올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2부 때 제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그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요, 빠르면 연말 1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추가 매수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종목명이 사마 콘덴서 그리고 매수가가 4만 5천 원, 비중이 22%라고 합니다. 이 사마 콘덴서가 오늘 종가가 39,200원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죠. 1.16%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차트를 보면 연일 좀 빠졌다가 오늘 반등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저 종목은 반등 아니에요. 예, 반등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더 빠질 거예요. 예, 반등 아니고 자 지금 보면 얘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3만 원대부터 올라와서 이번에 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움직이는데 사마콘데서 회사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내용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회사는 더 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다만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얘가 지금 바닥권에서 3,600원대부터 10만 원까지 움직여 30배 이상 시세를 줬고 한번 눌렀다가 반등, 한번 눌렀다가 반등할랑 죽일랑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2024년도에는 사마콘덴서가 내려온다면 퍼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얘는 떨어지기만 하면은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고 제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 3만 원대만 내려오면은 왕창 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왜 대응하기가 어렵냐면 보세요. 올라가는 파동 안에도 어떠냐면 굉장히 흔들어요. 눌렀다 죽었다 눌렀다 죽었다. 내려올 때는 어떠냐면 마치 여기 중간중간 양봉이 서긴 하지만 이거 가짜거든요. 중간중간 내려오면서 아까 양봉 나오지만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급등했다가 죽여버리고 반복이 이렇게 되는 패턴이라서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은 회사는 굉장히 좋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저점에 잡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라면 3만 원 초반이나 2만 원 중후반 정도에서 물량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가격이 좀 물린 상태에서 지금 넘어오셨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이 22%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2차 전지가 바닥을 잡힐 쯤에 아마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짧게는 한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아마 2차 전지를 다시 저점이 잡힐 때 사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7월 3일 날 눌림목의 최저점에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어저께 최고점에 판 사람이니까 2차 전지의 흐름을 잘 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따 2부 강의 때 설명드리겠는데 좀 이따가 그때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지금 잘라놓고 바닥 확인 후에 사시거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참 안타깝네요.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 로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32,600원에 20%예요. 네, 32,6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위치상은 조금 안타까운 게 32,600원이면 살짝 반등을 시도하다가 죽인 자리라서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상담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거냐면 현재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3월 이후부터의 시장은 2차 전지에 거의 시장의 모든 수급이 다 갔어요. 거기에다가 자동차하고 반도체만 조금 움직이고 그 나머지 개별주들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만약에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은 급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수급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 이게 그 저쪽에 앵글로색슨 쪽의 외국인이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쪽 중국 계열의 자금이라는 지금 썰들이 돌는데 그들은 지금 제일 1등주, 주도주만 가지고 움직이는 상태라서 수급이 들어올 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월봉을 보셔도 올라갔다가 떨어질랑 말랑 하는 중이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서 본전 정도 오신다면 한 32,500원 언저리만 온다면 무조건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얘가 조정이 나오면 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길게 보셨을 때 이 종목도 회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아직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셨기 때문에 조금 견뎌보시면 아마 이 가격은 매수가 정도는 올라오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냥 본전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얼른 털고 나가시고 다음 종목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 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요. 주도주만 움직입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고 센 놈만 가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굉장히 잘하시는 소수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도주 섹터에서 놀아야지 그 나머지에 벗어난 종목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본전에다 이렇게 청산 주문을 넣어놓으십시오. 혹시라도 화장실 가신 사이에 식사하는 사이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걸어놨다가 빠져나오시면 크게 아마 손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야기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매수가까지 온다면 그때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승훈 전문가님과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강의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시장이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근데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이요 목소리가 남도일 성우분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이 좋은 목소리로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이게 갑자기 띄워주셔서. 네. 사실은 시장이 좀 무거운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 증권방송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하는 건 대부분 왜 개인 투자자는 뭐 저를 포함 다들 물리느냐라고 물어보면 떨어질 때는 겁이 나요. 근데 얼마나 떨어져야 바닥이고 얼마나 떨어져야 내가 사서 물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단순한 건데 매주 이걸 해드릴게요. 예, 너무너무 귀가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분이 아마 거의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저 자식 또 저 얘기하냐? 너 지난주에 했잖아. 한 달 전에 했잖아. 2달 전에 했잖아. 이 얘기를 매주 할 거예요. 매주. 예, 그래서 우리가 종목 찾는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강의가 아니라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이번 주부터 제가 하려고 했던 강의는 이번 주 핫한 종목들 중에서 상위,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를 전체 실시간으로 찾으면서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만한 것과 찾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매주 분석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진짜 상승하는 종목의 패턴 특징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종목은 추격 돌파 매수해도 되는구나. 이런 종목은 눌림목에 사야 되는구나.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원칙에 대한 학습을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저는 매매 원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첫 번째, 쌍바닥과 다중바닥에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세가 막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고 나서 눌려요. 그러면 여기 출발점보다 우리가 상승 추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기 1번 저점이고 올라가는 걸 1번 고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내려와요. 그러면 1번 저점보다는 2번 저점이 살짝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저점이 높여져야 상승 추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좀 더 올라가고 눌렸다가 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저점들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다면 얘는 상승 추세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파동을 볼 때 최소한 직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종목을 저는 1순위로 보는 거고 직전 저점을 훼손했으면 얘가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깨졌을 때는 사지 않아요. 아무리 싸더라도 안 사요. 그리고 다시 직전 저점 얘를 회복했을 때 저는 따라가면서 매수합니다. 이해하셨나요? 파동에 대한 논리 기본적으로 먼저 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저는 이 쌍바닥이라고 하는 자리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세를 만들지 못해요. 주가 조작할 만큼 우리 돈 없지 않습니까? 수천억씩 수백억씩 수조 원씩 우리 없어요. 그러면 주가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은 일정 폭 어느 가격대, 특정 가격대 지지대에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가 시세를 주고 눌림을 줄 때 추세가 훼손하지 않는 놈이면은 반드시 쌍바닥과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에 가거든요. 근데 패턴이 이렇지 않은 종목은 저는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르기가 힘드니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학교 때 선생님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습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을 하면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길래 학교 가서 45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면 페이지 수로 한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밖에 진도 안 나가거든요. 이거 다 읽어내는데 길어야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집에서 내가 6교시 수업 들을 거면은 이거 10분씩 해봐야 60분이에요. 60분. 그러면 나는 1시간 정도 보면 예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일단 무슨 내용인지 파악했으니까 선생님 수업하는 걸 열심히 듣습니다. 메모 안 합니다. 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쉬는 시간이 10분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해당 분야의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면 빚마저도 상위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쌍바닥을 지켜주는 놈은 지지력이 좋은 것이고 지지가가 붕괴되는 놈은 무너지는 건데 아까 종목 상담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 지지가가 무너지는 종목을 사신 거고 돌파에 어중간한 자리에서 추격하면서 물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 저랑 매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종목을 좀 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돌파 매매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자, 제가 왜 눌림 매수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대한민국 시장은 변동성장입니다.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는 변동성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끔 추세 상승장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냐면 그때는 눌림이 잘 안 와요. 이번에 2차 전지 막 올라갔던 것처럼 반도체 막 올라간 것처럼 눌림 없이 막 가거든요. 그럴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에너지가 세질 때만 예외적으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관한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어제 거예요. 보시면 여기 시간이 10시 오전 49분에 제가 보낸 문자가 보이실 거고 11시 25분에 보낸 게 보여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10시 49분에 2차 전지 섹터 보유자 현재가로 전량 차익 실현, 더는 욕심 금지라고 화살표를 썼고요. 2차 전지 추세는 살아있으나 홀딩이 맞지만 단체방에 초심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왜냐하면 고점 찍고 밀리기 시작하면 남들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단톡방에 글은 최대한 안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11시 25분에 글을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 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반박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2차 전지가 앞으로 얼마나 갈 건데 에코프로가 300만 원 갈 건데 너는 왜 다 팔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봐라. 내 말이 맞았다. 네 말 틀렸다. 언쟁을 하시기 시작하길래 저분이 제가 팔으려고 해서 이게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건가 왜 화를 내실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도 좀 화가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기 하기 위함이고 누구도 좋은 가격에 못 팔고 꺾이기 시작하면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소수의 똑똑하고 실력 좋으신 분은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제가 보낸 시간이 10시 49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언제냐면 요쯤이에요. 여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그리고 나서 1시 10분을 기점으로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날 당일날만 10%, 오늘까지 20% 넘게 빠졌습니다. 자, 얘는 개별주가 아니라 2차 전지 ETF입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에코프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대체 고점에 자꾸 돌파하냐면 눌림목 매수해서 눌림목을 잡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2차 전지가 전망이 참 좋아요. 단기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고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해야 되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한다.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이런 매매입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게 제 성향의 문제이고 그래서 어저께 운이 좋게 거의 사상 최고가에 팔고 나왔고요. 제 방향 의견을 따르시려면 철저하게 따라주시고 스스로 판단하며 의견 참고만 하시게 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안전제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 덕분에 전부 살았다. 왜? 말씀 듣고 답하신 분들은 팔고 나서부터 20, 30%, 30% 떨어지는 종목을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 명 살렸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참 기분 좋고 보람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자,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ETF 중에 저는 이 종목을 주로 거래했어요. KRX 2차 전지 K뉴딜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올해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부터 2차 전지를 노래를 불렀냐면 사실 여기 1월 초에 내려올 때 14,000원 밑에서는 여러분 비중 50%까지 채워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자, 왜 그랬냐면 얘가 앞쪽 자리에 쌍바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의 포인트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 없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드렸던 두 번째 재진입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자, 보세요. 여기 앞전 고점이 16,600원대예요. 보이신다? 자, 두 번째 16,600원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땠죠?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16,6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얘가 계속 저항이 3번이나 걸렸던 자리가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뭐죠? 이제부터 저항가가 아니라 지지가가 되는 거예요. 돌파해서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7,000원, 16,500원대에서 또 한 번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올 때 2만 원 이상 팔고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봤던 게 18,000원 밑에서는 박앤세일이니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다. 자, 보세요. 얘 뭐죠? 갔다가 눌렸다가 아까 그 자리입니다. 눌림목. 이해되시겠습니까? 차트 보시는 방법. 예.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올 때 2만 원쯤 와서 또 팔자. 또 팔자. 반을 팔고 다 팔아도 상관없고. 자, 그다음에 또 눌릴 때 언제였냐면 이게 거의 우리 히든이었는데 7월 여기 6월 말과 못 잡은 사람은 7월 3일 날 18,000원 초반에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내비도 볼게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제가 멘트까지 써주면서 들어갔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반 팔았을까요? 우리 여기 2만 원 근처에서 절반 팔았겠죠. 왜? 직전 고점 1번, 2번, 3번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슈팅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ETF 샀는데 40% 수익 나고 50% 수익 나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고점인데 10%만 먹으면 땡큐다 그러고 18,000원대 사면서 2만 원 넘어가면 땡큐입니다 생각하고 10%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커서 반을 팔고 버티다 보니 어저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서 팔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10분 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요. 우리가 10시 49분에 요쯤에서 팔면서 아싸 땡큐하고 조금 더 가서 아쉽다. 그러나 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1시에 점심 먹고 왔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얼마 갔죠? 26,000원짜리가 그대로 2만 원까지 떨어져요. 주당 6,000원이 빠집니다. 약 30% 이상 고점에서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얘가 바닥권이냐 아니냐를 꼭 따져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 오늘 강의 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요.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관심 종목이 여러분 화면에 잘 작게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ETF로 주로 섹터를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이커머스, 메타버스, 에너지화학, 게임 산업, 그다음에 여행 레저, 운송, 보험, 건설, 그다음에 철강, 기계 장비, 필수 소재, 헬스케어까지. 그래서 한 20여 개 정도의 섹터를 가지고 봐요. 그러면서 그 섹터 중에서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살만하겠다 싶은 거를 주로 저 순환매를 해요. 근데 저 한 20개쯤 되는 걸 매매하다 보면 다 못 보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강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딱 세 가지만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 주도주 업종 2차 전지. 얘는 조정 나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예요. 이 세 개의 섹터만 합치게 되면 시총의 전체의 한 60%에 해당해요. 그럼 나머지 40%는 우리가 그냥 겉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섹터는 안 본다고 생각해도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갈 때 지금 기이한 현상은 2차 전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가 어제 고점으로 무너졌는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섹터가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는 벌써 조정을 받고 있었죠.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계속 시장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인데요. 어저께 급락을 했었어요. 장대 음봉이었다가 오늘 장대 양봉으로 장을 돌려세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빠지면 시장은 폭락이에요. 세 개 섹터 중에 세 개가 다 오르면 시장은 폭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중립에서 횡보하고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횡보 하나, 상승 하나, 하락 하나인데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상승이 좀 더 클 때 올라가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봐봐요. 중립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중립은. 그러면 오늘장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중립 누구죠? 자동차예요. 크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으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보합에 있는 놈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오늘 겁나게 빠지는 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2차 전지였죠. 자, 근데 2차 전지가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서의 비중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시면 이 업종에는 반도체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만 합쳐도 시총 전체 3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반도체가 올라가면 시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폭등을 하는 것이고 반도체는 지지부진하는데 자동차랑 2차 전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시장은 일종 박스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관관계를 늘 여러분 보셔라라는 거고 오늘장을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주까지 8월 첫 주나 둘째 주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는 이렇겠지만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는 힘과 그다음에 자동차가 조정 나왔다 반등하고 조정 나왔다 반등하면서 크게 급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상태고요. 그럼 저보고 지금 오늘 뭐 사고 싶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올라간 종목들 보면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인데 지금 특징 종목들을 몇 개 좀 살펴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게임주가 슬슬 바닥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NC소프트, 그다음에 펄어비스. 근데 펄어비스는 이미 지금 고점이라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와 아프리카 TV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잠깐 주도주디 놀고 있을 때 잠시 단타가 괜찮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이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할 때 여러분께 네이버가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려서 얘도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종목 중에는 75만 원 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습니다라고 계속 떨어질 때 말씀드렸거든요. 75만 원 밑에서. 근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 8%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가 살 게 없을 때 그 나머지 섹터 중에서 좀 싼 것들 순환매 형식으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안타까운 건 하이닉스입니다. 11만 원 밑에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오늘 다 올라버려가지고 사질 못하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SK스퀘어, 리노공업, 그다음에 DB하이텍, 그다음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올라버려서 지금 당장 살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아직 배신 안 때린 종목이 자동차거든요. 현대차가 17, 18만 원까지만 내려온다면 사겠다라는 생각이라 그때 위아, 만도, 모비스,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까지 세트 플레이 살려고 해요. 제발 좀 얘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섹터에서 종목을 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상승장의 이번 주에 큰 상승, 오늘의 큰 상승 종목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종목을 매집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그중에 골라가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종목을 추천하거나 종목을 찍어드릴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 물고기 잡아서 입에 떠 넣어드리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 거 보시면 돼요. 저는 물고기 잡아서 입에다 떠 넣어드릴 생각 없고, 물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가시는 시간으로 저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이미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2차 전지 급등락 속에서 피해를 좀 덜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2부 주식콜콜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주식콜콜 오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코텍 현재 많이 밀려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상담 종목이었던 이 포스코 DX는 가격과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8월장의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매매 전략들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1시간 동안 상담부터 강의까지 열심히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됐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